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 투자 전략을 세울 때 포트폴리오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관계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거나 상관계수가 역액관계에 있을 때 내 투자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우상향하는 곡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을 추구하는 투자자 중에는 이 상관계수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글로벌 투자 자산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이 자산 배분 전략 관련한 책을 번역하신 역자분하고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 지인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구글 시트로 글로벌 투자 자산의 상관계수를 뽑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 내용이죠. 하지만 자, 오늘 증시 토크 내용 은근히 호기심 어린 눈길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드린 바처럼 얼마 전에 최근에 출간된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의 역자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와 동석한 제 지인이 자산 배분 전략하고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셋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에 자, 글로벌 투자 자산의 상관계수표를 어떻게 이제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한 궁금증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간단한 방법으로도 한번 이러한 어떤 화면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앞서 언급드린 투자 자산들의 상관계수표는요,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는 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표는 오늘 이야기 드리는 간단하게 만들어 본 그 화면으로 완성한 결과물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은 미국 국채 7년과 10년 ETF하고 종합주가지수, 한국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3의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거꾸로 움직여요.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에 두 자산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단계적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구글 시트 내에 구글 파이낸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구글 검색들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구글 홈페이지나 또는 요즘 안드로이드 폰 다 쓰시잖아요. 자, 안드로이드 폰 보게 되면은 자, 이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앱이 구글 시트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과 거의 같은 내장 함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 시트 내에 금융 관련한 함수가 내장되어 있어요. 자, 바로 구글 파이낸스라는 내장 함수입니다.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엑셀에서 사용하듯이 는 이꼴 치고 구글 파이낸스라고 친 다음에 가로하고 종목 코드와 그리고 가격과 같은 항목, 아이고 여기 오타가 있군요. 프라이스 항목, 그리고 조의 일자, 그리고 조의 마지막 1, 그리고 1단위일지 주단위일지 요것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관련해서는 구글 파이낸스 관련한 매뉴얼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요, 구글 시트, 구글 파이낸스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관련된 함수 설명 페이지들을 쉽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요 내용 어떻게 보면은 밥 로스 아저씨 말처럼 참 쉽습니다. 참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우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세요. 자, 첫 번째로는 기간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기간 범위. 자,
보통 이제 그 상관계수를 계산할 때는 월 단위로 해서 한 1년 이상, 예, 뭐 2년 이상 이렇게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 안에 특정 자산들의 월 단위 수익률의 상관계수를 계산을 합니다만, 이 구글 파이낸스의 현재 상태의 아쉬운 점은 주간 단위가 한계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주간 단위로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에서는 B1셀에 equal today라고 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날짜가 통 나옵니다. 자, 그리고 C1셀에는 equal today 마이너스 365 이렇게 쓰면요, 오늘부터 해서 365일 전, 예, 날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19년 11월 20일, 2018년 11월 20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값은 이제 앞서 언급드린 구글 파이낸스에서, 자, 2019년 11월 20일부터 해서 2018년 11월 20일까지 1년간의 데이터를 쓰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면요, 자, 다음번에는 종목 코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종목 코드는 직접 함수에 입력을 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셀에 기록을 해 놓으면 그 셀의 코드를 바꿀 때마다 손쉽게 그 새로운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죠. 뭐 함수에다가, 예, 코드를 일일이 변형할 수 있지만 셀에서 직접 바꾸는 게 더 편합니다. 자, 종목 코드는 어떻게 입력하냐면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다 그러면 KRX 그리고 점점 찍고 코스피, 이게 코드입니다. 이렇게 치시면은 종합주가지수에 관한 데이터가 나오고요.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땡땡 코스닥, 이렇게 여기까지 치시면은, 예, 코스닥 관련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A3 셀과 A3 셀에 종합주가지수 해가지고 KRX 땡땡 콜론이죠. 그리고 코스피, 이렇게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자, 코드 이렇게 넣고 옆에는 이제 코스피 종합이라고, 예, 일단 손으로 썼습니다. 타타닥. 그리고 위에 종목이라 쓴 것도 이것도 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드 들어간 건, 예, 코드가 아니죠. 함수가 들어간 거, 수식이 들어간 거는 B1셀, C1셀, 그리고 A3 여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미국 종목이나 지수 같은 경우는 구글 파이낸스 웹사이트에서 종목이나 지수명을 치면 해당 종목의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S&P 500이다 그러면은 .inx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KRX 콜론 코스피 대신에 .inx를 넣으면, 예, S&P 500에 관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1년간의 주가지수 데이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구글 파이낸스 치시고 종목 코드는 A3에서 가져오겠다. 예, A3 KRX 코스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라이스 이렇게 넣어주시고 기간을 설정해 주는데 언제부터 스타트, 시작일부터 해서 끝 날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C1 그리고 B1이잖아요. 예, 시작 날짜, 끝 날짜, 이렇게 C1, B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요 복사를 하더라도 변형이 위치가 바뀌지 않게 C1, B1 앞에는 이렇게 달러 표시를 땡땡땡땡 해서 고정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클리, 주간 단위 데이터를 달라 해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데이트부터 해서 클로즈까지 갑자기 통 뜨면서 한 1초 걸려요. 자, 통 뜨면서 여기 날짜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나오죠. 2018년 11월 23일에 2057.48, 일주일 뒤인 11월 30일에 2096.86 이렇게 뿅뿅뿅뿅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등락률이에요. 그래서 등락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건 수식을 넣어 주어야만 합니다. 자, B6 나누기 B5 그리고 빼기 1 해가지고 등락률을 계산을 해 줍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수식은 복사를 해서 쪼르륵 드래그 하거나 드래그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거나 하면서 주간 등락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단계 전체적인 큰 판에서의 한 단계는 끝나요. 이렇게 작은 3단계까지 해서 큰 판에서의 한 단계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참 쉽습니다. 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자, 엑셀 아시는 분은 저 사람 저렇게 쉬운 거를 왜 저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나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혹시나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영상 하단에 제가 오늘 만든 요 시트에 공유 링크를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클릭하시고 해당 셀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보여요. 함수들이 수식들이. 그걸 활용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스마트폰에서는 이게 잘 조회가 안 되고 조회는 되는데 함수가 안 보여요. PC에서 보면은 클릭하면 함수가 보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본격적입니다. 자,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이니까 글로벌 자산을 같이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를 뽑았다면 글로벌 자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S&P 500도 우리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A셀에서 C60번 쪼르륵 복사를 해서 그 옆에 칸에 가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D4에 복사를 해주는 것이 D3에 복사를 해주는 것이죠. D3.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냥 종합주가지수만 나오기 때문에 코드를 INX로 바꿉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계산이 돼요. 그리고 또 세 칸 옆으로 가서 복사를 한 다음에 종목 코드를 IF로 바꾸면은 미국 국채 10년에서 10년 ETF의 가격과 등락률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이제 지금 미국 주식, 미국 채권, 한국 주식 들어갔잖아요. 한번 우리 리츠도 한번 넣어보자고요. 뱅가드 리츠 관련한 ETF의 종목 코드 VNQ 넣게 되면은 이렇게 또 쪼로록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제법 화면이 길게 나타나실 거예요. 자, 앞서 언급드릴 때 이제 구글 파이낸스에서 종목 코드를 찾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냥 구글 파이낸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혹은 구글에서 어떤 주가 지수나 종목명을 치면은 바로 검색이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콜론하고 옆에 세 글자나 네 글자 또는 5캐릭터로 되어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요것을 지금 화면상에 초록색 글씨 코드가 있는 위치에 넣어주기만 하면 새로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저 리츠 대신에 나스닥을 넣겠다 그러면 .IXIC 넣으면은 리츠 대신에 나스닥 지수가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큰 맥은 잡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자, 이 표를 만드는 것이죠. 자, 요 표는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서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것은 콜렐, 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6에서 C56이다 그러면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의 주간 등락률 위치고요. F6에서 F56이다 그러면 S&P 500 지수의 주간 등락률 영역입니다. 그 두 개의 상관계수가 얼마인지 계산해 주세요. 인데 요거를 이제 다른 셀에서 계산해서 저 값이 0.46이네 해서 요런 표에 만들어서 쓰면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다음번에 조회할 땐. 그냥 똑같은 값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수식을 요걸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미국채 10년하고 7년에서 10년 ETF하고 종합주가지수다 그러면은 여기서 C 영역은 종합주가지수니까 요 부분 F가 아닐 거고 GHI일 겁니다. I 이런 식으로 바꿔서 수식을 변형해서 넣어주시게 되면은 자, 종합주가지수와 S&P 500, 미국 국채 ETF, 리츠 ETF와의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있고 그 외에 S&P 500과 미국 국채
리츠와 국채 간의 상관계수를 이렇게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화면을 닫고 다시 열어도 다음날 되면 또 새로운 값으로 계산이 돼서 뿅뿅 올라오게 됩니다. 신기하죠? 예. 볼 때마다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 미국 국채 관련한 장기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하고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리츠하고의 관계를 보게 되면 리츠는 모든 투자 자산에서 거의 뭐 상관계수가 그닥 높지 않은 역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S&P 500과 상관계수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점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이게 조금 더 예, 노력을 조금 더 수식을 추가한다면 달러 수치도 넣어서 조금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은 여기까지 잡았다는데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뭔가 우리 금융공학자가 된 듯한 느낌, 필이 막 가슴에 싹 스쳐갑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실시간 상관계수표를 이용할 때 예, 자산 배분 전략에 요긴하게 사용하시길 바라면서요, 몇 가지 참고사항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 상관계수는 학술적으로 월간 단위 수익률의 상관계수로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앞선 표에서는 주간 단위잖아요. 조금 이제 보정이 필요합니다. 예. 뭐 일 단위로 데이터 뽑은 다음에 월 종가 부분을 발려내는 뭐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요건 좀 복잡하겠죠? 예.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분은 다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 제가 아침에 추가를 했다가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시간 테이블에 오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가는 체제다 보니까 그냥 주식시장하고 타임테이블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같은 날짜인데 두 개씩 데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연말이다 그러면 예, 이거 또 하나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정할 수 있다면은 예, 뭔가 중요한 또 달러 자산을 예, 손쉽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은 구글 시트에 있는 내장 수식을 활용을 하면은 뭐 쉽게 또는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변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영상을 보신 애청자분들 중에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한번 구현해 볼 수 있겠는걸, 그리고 왠지 모르게 뇌리 속에서 유레카가 외쳐졌다 그러면 한번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해보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만든 구글 시트는 영상 설명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이 보다가 막 수식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예, 보실 수 있게만 그렇게 제가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증시 토크 예, 조금 어려웠지만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예, 목소리를 열심히 냈더니 좀 목이 컬컬합니다. 투자에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발전시키면서 더 좋은 예, 수식을 활용해서 더 많은 예, 더 좋은 예, 화면들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